안녕하세요. 반영인 소아전의 한태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모시고 커피에 연관된 질환들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질환들을 다 아주 자세히 기전하고 다뤄야 되겠지만 오늘은 그로스하게 여러분들이 커피가 어떤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태음이는 가장 커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한 커피에 의해서 가장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역시 태음인 위주로 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지금 많은 사상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커피를 태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커피가 태음인 거에다가 기록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의학은 이 사상의학을 쓴 이재만 선생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책을 3년 동안 열심히 쓰시고, 그리고 뭐 초보는 물론 좀 더 일찍 시작했지만 완성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내가 한번 잘못하면은 후인들이, 그죠? 그 잘못된 발자국을 찾아가지고 틀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소 학문적 분위기가 비판적이기보다는 굉장히 뛰어난 그 소위 천재들, 그 대가들의 그 학문을 쫓아가고 그냥 믿고 따라가는 쪽이 이 분위기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비과학적이죠. 어떤 의미에서. 하지만 철학적이고 반드시 내부에 어떤 이치가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보이는 후학들이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말년에 책을 쓰셨냐? 아, 이제 내 나이가 더 이상 이제 이거를 교정할 수가 없는 나이구나 하시니까 마련해 쓰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별삼일 골질, 사별삼일 괄목상대라 그러죠. 선비가 3일만 안 봐도 3일 뒤에 보면 하도 실력이 진보를 해가지고 눈을 똑바로 뜨고 괄목상대 봐야 된다. 이 사람이 그렇게 놀랍게 그 사이에 발전했네 하고, 그 정도로 학문에 매진하면은 기초가 쌓여가지고 날이 갈수록 올라갑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내 나이가 학문을 더 교정할 수도 없고 이제 여기서 끝이다 하면 이제까지 공부한 것을 후학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집필을 하는 건데, 이게 우리 동양의 그 정통적인 학자들의 태도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현대적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책을 하나 쓰고 자기가 유명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인지, 어떤 생각을 해서인지 하나도 검증 안 된 것들을 가지고 책으로 써가지고 또 잘 모르는 후배들이 임상을 하면서 그런 걸 쫓아가지고 해서, 뭐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식단표를 만들고, 커피도 그래서 태음인 거에다 놓고, 또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아, 나는 안심하고 커피를 마셔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커피와 연관된 질환들에 대한 제가 설명을 좀 해보고, 이거는 아주 개략적인 것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또 인공지능한테 그려달라 그랬더니 역시 태음인을 잘 그려주네요. 이 얼굴 태음인 얼굴이죠. 태음인들은 물론 검은 빛도 있겠지만은 피부가 하얀색이 많습니다. 양성 태음인들, 우리가 소음성보다는 소양성 태음인, 태양성 태음인들은 얼굴들이 좀 하얗고 백색입니다. 그리고 이 태음인 입술이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좀 긴 입술이 많아요. 아랫입술이. 소음인 입술들은 붕어입이 많아요.
금붕어잎이라는 게 뭐냐? 입술이 조그맣고, 자, 이렇게 입술이 조그만 금붕어 같은 입술. 그죠?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은, 금붕어 잎이 소민 잎이라 그러면 금잉어 잎. 그죠? 좀 더 크겠죠? 잉어 잎은 태음인 잎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표현된 걸로 보면 꽤 아랫입술이 두툼하면서 멀리 나가요. 이런 게 주로 태음인에서 나옵니다. 그렇다고 태음인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렇지 않은 태음인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이런 성향은 태음인들에게 나타나는 입술이에요. 그래서 태음인들이 오늘 커피를 마셨을 때 어떤 질환들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유방암을 올려놨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방암이 커피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봅니다. 물론 유방암에 관한 커피 연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커피를 파는 커피에 관련된 분야에 일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논문 하나라도 커피가 유방암하고 상관없다를 나와야 좋습니다. 그러나 의료적 입장에서는 커피가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다. 단 특정 체질이죠.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여기서 말하는 커피가 유방암을 일으키는 것은 음인의 경우, 태음인의 경우와 소음인의 경우를 말합니다. 양인들은 오히려 유방암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체질에 고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커피는 불임과 유산.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요새 참 임신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안 됩니다. 그 코로나나 백신 이후에 우리 몸에 있는 그 여성 호르몬의 변이가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에스트로겐 수치들이 떨어지면서 월경 변화가 오고 또 탈모도 되고 그러면서 꽤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역시 임신에도 관계되는데 불임과 유산에도 커피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프로게스테론. 임신 유지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입니다. 테론. 우리가 소위 황체 호르몬이라는 거죠. 여성 호르몬 중에서. 그 다음에 커피는 이러한 호르몬 문제 말고 또 어디에 영향을 줄 수 있냐? 즉 유방암이나 불임유산은 황체 호르몬의 문제이고 문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고혈압, 공황장애, 심방세동 이거는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왜? 카페인은 탈수를 시킵니다. 이뇨. 카페인은 이뇨를 시키기 때문에 과도하게 커피를 섭취를 하면 몸에 수분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소위 혈장량이 줄어들어요. 하이포라는 것은 낮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볼레미아, 우리 몸의 혈장량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보상적으로 고혈압이나 또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세동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이뇨를 시키다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까지 설명했던 몸의 에너지를 가을이 되면 바깥에서 차가운 기운이 우리 몸을 수축시키고 여기서 이뇨가 된다.
근데 결국은 위에서 아래로 혈액을 내려보낸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비게 돼요? 머리가. 머리 쪽의 혈액은 비고 아래쪽의 혈액은 과도해지고, 그죠? 머리가 혈액이 비면 어지러움증, 귀가 울고 또 편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는 도파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커피는 도파민을 항진시킵니다. 그 도파민이 적절할 때는 우리가 기분 좋고 흐뭇하고 어떤 감동적이고 뭔가 의욕적이고 이런 집중력도 생기고 하지만, 그것이 원래 도파민이 높은 태음인 체질한테 커피가 도파민을 증가시키면 한두 시간은 집중이 되고 좋지만 그 이상은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 뭐가 우울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커피에 의한 하이포볼레미아, 혈액순환 부전이 결국 쥐가 나게 하고 저리게 하고 관절통이나 부종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당뇨에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원래 실은 하나하나 굉장히 자세히 다뤄야 되지만 오늘은 가볍게 한번 이거를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유방학 교과서에 실린 거를 그대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카페인과 같은 메틸잔틴이라는 거는 우리가 잔틴이라는 거는 황색소를 의미합니다. 황색소, 노랗다. 그래서 이제 주로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것은 차, 커피, 초콜릿, 코코아, 콜라, 다 우리가 너무 즐겨하는 기호품들이죠. 커피, 녹차, 코카콜라, 초콜릿 등 여기 카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좀 스펠링이 잘못됐네요. 프로락틴, 황체 자극 호르몬, 황체 호르몬이 임신 유지를 하는 프로게스테론이. 근데 황체 자극 호르몬과 유방 조직의 정상적인 대사를 방해하고 호르몬에 대한 상피세포의 과민성을 위반시켜 동통이 생기게 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락틴과 프로게스테론의 관계는 이제 좀 많이 논의가 돼야 됩니다. 많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프로락틴이 올라가면 프로게스테론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프로락틴은 유주분비 호르몬이에요. 유주분비 호르몬. 유주분비 호르몬. 그래서 어떤 연구의 데이터에 따르면, 그죠? 카페인 함유된 커피는 순한 황체 호르몬, 이 황체 호르몬이 아까 황체 호르몬과 에스트로겐과 프로락틴의 수준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죠? 생식기관의 악성 종양, 불임 장애 등 연관될 수 있는 가능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옮겨왔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 기전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벌써 15분이 지났네. 커피와 유방암에 대한 얘기. 우리가 유방암에서 호르몬 수용체가 있습니다. ER, PR. 그래서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이것이 포지티브로 나오면 이 중에 한쪽만 포지티브로 나와도 둘 다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수술 이후에 호르몬 치료를 합니다. 호르모널 세라피를 해요.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에스트로겐을 억제하는 타목시펜이라는 호르몬을 씁니다. 이 타목시펜은 프로게스테론이에요. 합성 프로게스테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유방암 치료를 위해서 프로게스테론을 썼다. 메독시 프로게스테론, 합성 프로게스테론을 썼다 하는 얘기는 프로게스테론이 에스트로겐을 어떻게 해요? 낮춘다는 뜻이죠. 즉 프로게스테론을 써서 타목시펜이라는 프로게스테론 약을 써서 황체 호르몬을 높여주니까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더라. 이게 유방암의 치료법입니다. 가장 표준적인. 그리고 이 타목시펜은 태음인에게만 맞습니다. 딴 체질은 안 맞습니다. 태음인인 사람들에게만 타목시펜은 맞아요. 그래서 태음인에게는 타목시펜이 에스트로겐을 없앤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 설명을 위해서 조금 제가 전문가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성 호르몬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에스트로겐,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그래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이거는 여성 호르몬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황체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월경이라는 건 뭐냐? 에스트로겐이 제로, 프로게스테론이 제로가 되면 월경이 됩니다. 자, 이 뜻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제부터는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저희 견해로. 저는 둘 다 뭐로 보냐? 혈관 확장제로 봅니다. 혈관 확장제요. 자,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하고 어디가 큽니까? 에스트로겐이 훨씬 혈관이 또 열려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소다일레이터, 둘 다 혈관을 딜레이트 한다. 베셀을. 그 바소다일레이터, 이 역할을 하는 게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입니다. 그 월경이란 건 뭐냐? 자궁 내막으로 갔던 이 두 혈관, 에스트로겐의, 자, 여기가 데이 1이겠죠. 보통 사람은 30일 정도 안에 월경이 끝납니다. 월경이 시작됩니다. 주기가. 그러면 처음에는 에스트로겐이 작용을 하다가 두 번째는 프로게스테론이 작용을 하는데, 만약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 프로게스테론이 어떻게 돼요? 쭉 유지가 됩니다. 프로게스테론이. 근데 임신을 안 하게 되면 프로게스테론은 떨어져 버려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우리 자궁에 있던 많은 이 내막층들이, 이 내막층들도 영양 공급을 받아야 돼요. 산소가 필요하고 당분이 필요하고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두 혈관이 에스트로겐의 역할, 프로게스테론의 역할이 다 슈링크가 돼버려요. 꽉 막혀서 더 이상 혈액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세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괴사가 되겠죠. 괴사. 네크로시스라고 합니다. 괴사가 돼서 썩어서 떨어지는 게 월경입니다. 메스츄레이션.
너무 쉽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거를 기억해 두십시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성 호르몬과 황체 호르몬은 둘 다 혈관 확장제이다. 그리고 에스트로겐이 훨씬 혈관을 크게 연다. 프로게스테론은 에스트로겐보다 작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